운명과 인생 사이 46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은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선 전에는 한 번 더 대선 특집으로 다뤄볼까 해요. 제가 브런치에 지난 13일에 윤석열 사주 한 번 더 올렸거든요. 속편으로.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탐하면 그 힘에 당하고 만다. 이게 윤석열 사주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탐했기 때문에 그 살에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칠사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지장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전들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지장간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적게 잡아두었죠. 지장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들,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일들은 그 미묘한 일들은 정말 지장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걸 읽어내야 제대로 운명을 읽을 수 있겠죠. 미래를 추론할 수 있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지지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이런 걸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것이 연월시 어디에 이제 연월시 궁성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이 아니고 또 지지와의 관계 그리고 지장간에서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복잡다단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심리, 성격,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된 거죠. 인간이 복잡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간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일지에서 튀어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 지지끼리 어떤 복잡다단한 형충파의 관계를 하고 있어. 합충 다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읽어줄 때 이제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쨌든 굉장히 그건 참 후에 이제 정말 고급 중에서도 고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초보분들 지장간 공부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장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하다. 엄청난 비중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자오선이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기울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고개를 살짝 23.5도 돌려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면 지구에 이제 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지구라는 땅에 작동하고 있는 기운입니다. 근데 그 기운 안에는 하늘의 기운,太陽기운이 땅속에 들어있는 건데 표기가 어려우니까 이 하늘의 기운이 여기 들어있죠. 이 기운이 순환과 지속이라고 하는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월을 살고 있고 다음 달은 이제 묘월이 되는데 하늘의 기운이 이 인이라는 계절, 인이라는 공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 한다.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나서 우리가 인월생이야. 그럼 일간이 무엇이든 인월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간 기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다른 속성으로 나와 상호 작용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즉 일간이라는 존재를 일단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럼 10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인이라는 공간은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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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둥글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평면으로 쭉 펼쳐놔야겠죠. 일단 아무 잣대 없이 그냥 자월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왜 자부터 보냐? 육식갑자가 갑자로 출발하죠. 하늘이 갑일 때, 즉 우주가 이미 생기를 가졌을 때 지구는 아직 암흑에 갇혀 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역사는 136억 년이고 지구는 아니다 138억 년이고 지구는 46억 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고도 한참 이후에 우주의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생기, 갑이라는 생기가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지구는 암흑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오와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기초적으로는 자라고 하는 계절은 일양이 시생하는 거고 여기는 일음이 시생하는 거예요. 이게 12개 공간이기 때문에 양이 가장 많을 때는 육양, 그게 4월이고 음이 가장 많을 때는 육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양, 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과 양이 완전히 없는 경우는 없죠. 극히 부족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자월은 일양이 시생합니다. 해월에 육음이 이제 음이 하나 덜어져서 양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태극 무늬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음이 막 만들어진 이 좌측 코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장간은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 공간, 이전 달의 에너지가 남아서 이 달에 들어온다, 이 공간에 들어온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계속 이제 해와 연결해서 자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보는 거죠, 결국은. 근데 편의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월 여기서 요 다음에 이제 삼합, 방합 이런 걸로 다시 이제 색다른 관점에서 지장간을 이해할 거예요. 일단 평면적으로 보시죠. 임계가 들어있다. 임은 해월에서 넘어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기는 개다. 이 개가 일양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해월의 임이 육음을 상징합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자묘오유 이 왕지의 글자고 모든 왕지는 전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이라는 것에서 개로 전환한다. 갑에서 을로 전환한다. 병에서 정으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경에서 신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모든 전환은 인간 세상에서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가장 왕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삼각형으로 이제 정점, 여기 삼각형의 정점이 왕지예요. 자묘오유. 정점이라고 하는 것, 인간 세상의 정점,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 예를 들면 어떤 스타, 전성기를 맞았다. 가장 행복해요 하면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덜 행복해지겠죠. 행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고. 어떤 사람이 전성기에 올라 있다. 그러면 이제 전성기는 점점 끝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젊다, 가장 예쁘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운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왕지에서는 양이 음으로 전환하다, 기가 질로 변환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지를 깔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죠? 그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일지에 내가 왕지를 깔고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왕지를 깔고 있다는 것은 일간과 그 왕지, 일지 왕지와의 관계 속에서 별도로 읽어줘야 되지만 그 왕지 자체를 보면 나는 그 왕한 기운을 갖고 있어 라는 거죠.
이제 고에너지망에 대해서는 이제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왕지라면 그 사회의 속성은 가장 강한 그 기운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인 거예요. 동시에 나중에 육충대원에 가면 확 이제 전환, 아주 심각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운 들어오는 것과 원국의 반응이 지금까지 사회와의 상호소통이 상호작용이 큰 문제 없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는 사주들도 많습니다. 자월은 임수가 개수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개념을 지금 꼭 잠요 좀 담아두시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월에 가만 보면 수기로 가득 차 있다. 왕지는 해당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그다음에 사유축 그 기운이 이제 그 순이란 그 기운으로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합의 왕지기 때문에 오는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죠. 축월로 갑니다. 개수가 올라가죠. 이게 축, 진, 미, 술 얘들은 토잖아요. 토.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기 얘는 수니까 본기. 그죠? 이 본기가 차지한다. 기, 무 이렇게 차지하죠. 얘가 음이니까 얘도 그죠? 음이니까 양이니까 양. 음이니까 양이니까 양. 쉽죠? 요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앞에 가서 설명해야 돼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축토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음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음으로 구성이 돼요. 개수가 올라왔어. 얘들은 수지만 겉으로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이전에 어떤 에너지가 지금 딸려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의 에너지예요. 왜 그러냐? 사유축 삼합이 진행되고 있고 자월에도 여전히 끝나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축월에 마감이 되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삼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사유축 삼합의 질, 음인, 신금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토, 토는 항상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다음 계절로 다음 공간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유축 삼합을 통해서 금의 질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어디에? 기토에. 그죠? 그리고 이 금을 그대로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라고 하는 이제 수의 질, 수 에너지에 풀어서 다음 계절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축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장간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해요. 축토가 사유축 삼합을 통해서 완성된 금을 수기에 풀어서 금은 이제 목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수기에 풀어서 목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인이라는 건 이제 양이고 그래서 이때의 본기가 갑인데 얘는 인, 오, 술 이렇게 화삼합의 시작이며 그래서 양기가 나온다. 그 삼합의 시작 생지의 중간에 그 기가 나온다. 양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술 하면 그것의 질인 음화, 정화가 이제 여기 오는 것이죠. 이 규칙성을 이해해 보세요. 이는 인월은 또 인묘지인의 이제 방합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본기는 이제 갑이 되어야 된다. 축월에 금이 수기에 풀어져서 금의 형체는 사라지면서 그것이 원료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뿌리가 자연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기, 희망, 인간의 삶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토라는 땅, 그러니까 기토가 이런 작용력을 여기서 이제 기토의 땅에서 하게 되고 그것이 다음에 이제 인월의 무토 땅에 이런 작용력, 이런 에너지를 품어서 넘깁니다. 아시겠죠? 수기에 다 풀어진 신금을 기토가 다 담아서 여기다 넘기면 이 무토 땅에서는 이러한 것, 이 갑이라는 이제 이 금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게 목의 기로 출발하며
그것이 인호술삼합의 출발점, 요 화기가 약하게 이제 탄생한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인월에 장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과 공부할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다 있어 다.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갑니다. 인월에 갑이라는 에너지가 생겨났습니다. 그죠? 묘월은 이제 전환이에요. 왜? 임묘진 전환이며 크게 보면 이제 해묘미 임묘진 방합과 해묘미 삼합의 이제 왕지로 아까 말씀드린 전환이라 한다. 기가 질로 변환되는 거예요. 진월에 이제 을이 여기로 올라오고 을개무 이렇게 됩니다. 진토, 번기는 무토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게 왜 개수가 여기 옵니까? 신, 자, 진, 삼합의 수삼합의 질이 여기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식론금, 신자진 삼합의 시작점에 당연히 양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진월에는 자연의 산을 제가 무게합을 이걸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무토라는 지구라는 터전에 개수라는 대기가 서로 합을 해서 그러면 무게합 화 온기가 만들어져. 어떤 온기? 을목이라고 하는 생계가 만들어내준 환경이에요. 근데 이 공간은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이 진이라는 공간은 실제로 요 계절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때는 요 개수라는 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쉽게는 뭐 봄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얘가 무토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제 화가 만들어져, 화기 온기가 만들어지면서 개수는 계속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열기가 굉장히 오르는 땅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주에 진토가 있는데 진토에 이제 담을 수기는 없어. 그 수기를 생할 금도 없는데 진토 하나만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수기가 많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풀이한 것도 너무너무 많다. 그렇지 않다. 진토는 굉장히 열기가 많은 찐득찐득한 그런 의미예요. 마치 아직 이제 비가 왔는데 쫙 말라붙은 말라가는 봄 땅, 봄 논 있잖아요. 그래서 비는 안 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지하수 돌려가지고 막 물 대야 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양수기 이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옛날에 이제 천수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저수지 깊게 파놓고 이제 비 담아놓고 이제 그런 것들 쓰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열기가 굉장히 오른다. 저장된 수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개수 달라고 이제 난리를 피겠죠. 을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봄 가문 들어가면 이제 뭐가 막 마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모내기철인데.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데 수기가 말랐어. 공급을 못 받아. 그러면 얘가 피부도 상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수분이 촉촉해요. 이런 게 아니라 피부가 마른다고. 그러면 아토피 같은 게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진중 을목은 이제 췌장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 이런 것도 중년이 되면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관련된 수기를 보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와요. 그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은 건강관리 같은 거, 섭생관리 뭐 이런 거죠. 또한 내 사주에 수기가 굉장히 없는데 부족한데 진토가 있어. 그러면 주변에 이제 저수지라도 있는 그런 환경이 좋겠죠. 뭐 강이 있는 그러면 뭐 더 금상첨화고. 근데 없으면 이제 명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서 수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흡수를 해야 됩니다. 명리 공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해하시겠죠? 진은 이게 지구상에는 없는 인간의 상상의 동물인 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번잡하고 다양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진토는 이제 출근해서 번잡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일하는 그런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진하면 이제 진진자영인데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수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기가 다 말라붙고 열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오르는 두 땅이 만나서 생명체가 살기 힘드니 수기를 내놓으라고 굉장히 이게 살기등등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이제 중급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해하셔야 이게 착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묘진 이런 관계를 보면 묘진에서 인목을 공엽하여 인묘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계속 보충시켜주는 생지 에너지가 없으면 이 에너지가 진토에 들어가서 다 고갈돼요. 그게 묘진 천이라는 구멍 뚫리다 천의 관계 그런 거예요. 이 해자축에서는 자축합토 이게 다 말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글자 보통은 이제 반합 왕지를 끼면 반합 뭐 삼합할 때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기가 묘목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기운이 강해. 근데 그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걔를 받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럼 내가 가진 게 전부야. 그러면 내가 가진 밥이 전부야. 그럼 내가 이제 먹다 보면 다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얘가 달라고 하니까 진토가 다 달라고 하다 보면 나는 나중에 고갈돼서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묘목 입장에서는 이 마른 땅에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얘가 쪽 힘이 빠지고 마르고 상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어떻게든 좀 잘 이해해 보시라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4월로 갑니다. 4월에 이제 무토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을개라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만 가볍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 자극력은 반드시 일어난다. 무토에 올라갑니다. 근데 무토로 이제 양이니까 근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 삼합의 생지예요. 사유축은 왜 하죠? 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의 양기, 금의 양금, 경금이 이때 막 태동을 하게 돼요. 야, 4월이면 이제 여름에 이제 막 첫 시작. 아직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는 아직 여름 본격적으로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자연. 그래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묘지는 봄이야. 딱 3월 1일부터 봄이야.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봄이야. 어제까지는 겨울이야. 뭐 이런 식이면 인간은 적응하기 힘들죠. 몸이 훅훅 갑니다. 자연스럽게 계절은 섞이는 거죠. 회오리 계절 섞이는 것도 이렇게 보텍스처럼 섞이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봄과 같은 날씨가 있잖아요. 2월 중순쯤에. 거다가 3월 들어왔는데 다시 꽃샘추위로 다시 겨울로 퇴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마치 옛날 모나미 볼펜 스프링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퇴보했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인간이 적응할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의 생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섞이죠. 순환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유축 삼합으로 막 금기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기에 중기에 이제 양금이 태동하는 것이요. 4월에는 병화라고 하는 이제 화의 본기가 딱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뭘 하겠어요? 이 계절이 왜 화려하겠어요? 무토라는 땅에 그죠?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빛이 굉장히 화려한 요때 요 기운은 보이지 않게 막 태동하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식물들은 요때 막 조그만 열매 같은 거 막 산에 가면 만들어내고 그런 애들이 요 경금 열매 물상 같은 거고 병화는 꽃의 물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아직 인간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막 태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병화 에너지가 이 5월에 이제 여기로 올라가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인호, 술, 삼합, 화삼합, 민월에 화삼합 양기가 태동됐다면 5월에 이제 정점인 이때는 이제 양이 음으로 전환되는 기가 질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자, 묘, 오, 유 중에서 유일하게 5월에만 기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토도 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생이라 더더욱 잘 아는데 제가 그냥 이제 사령이라고 하죠. 요때 요 달에도 이제 요 에너지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요거에서 그래도 기토의 에너지가 있는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안 죽고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자기 에너지를 사방팔방 발산해 버려요. 그러니까 병화를 태양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은 병화지만 병화는 태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상을 1대1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죠. 병화라는 에너지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거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하늘에 우리가 나가 봤어야 알지. 그게 땅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병화를 느끼는 거죠. 병화라는 태양을 우리가 실제로 땅 밖에서 느껴본 적이 없죠. 우주 공간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구에 그 켜켜이 쌓인 그 대기권을 뚫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치 노란색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운만을 우리는 인지할 뿐이죠. 근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발산하는 거예요. 단 0.0001%도 수렴하는 것이 없어. 야, 내가 빛을 쏴렸으니까 너 갔다가 지구 튕겨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거 없다. 빛이다. 얘는 열기란 말이에요. 이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발산하는 것을 열 에너지로 모을 방법이 이 기토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이 성장하면 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임이라는 것이 많아지면 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병화만큼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돋보기처럼 이 빛을 수렴하여 열기로 바꿔주는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토라는 대지가 하는 작용력이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하는데 단 아주 극히 일부도 나는 수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병화를 이 정화라는 것으로 바꿀 도리가 없어요. 얘로 해야 돼요. 얘가 기토를 보고 에너지를 이쪽으로 방사하면서 기토가 그걸 흡수해서 정화로 바꿔줘야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월로 갑니다. 미월은 정화가 이제 여기 본기가 여기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을목은 왜 여기 있어요? 해, 묘, 미, 삼합이기 때문에 해월에 이제 해묘미 삼합은 목삼합이기 때문에 양기, 양목 이 기운이 이제 막 태동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항상 이거예요. 해월에 간목이 장생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월에는 이제 해묘미 삼합이 완성되기 때문에 을목 질이 음목이 여기에 이제 기토에 저장되려고 하는 것이죠. 미월이니까 이제 토월이니까 번기는 이제 음토니까 음여야 하고 정을기. 이게 이제 미월이 굉장히 뜨거운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사음이 방합에서 열 에너지를 정화로 굉장히 품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기토가 굉장히 습토여야 하는데, 얘가 보시면 목생화, 화생토의 형국으로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토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화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 이제 월지가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이면서 월지가 대부분 그걸 좌우하죠. 그래서 연일에 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내가 견제하거나 이렇게 좀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5월생인데 일은 4월이고, 근데 태어난 시까지 낮으면, 태어난 게 이제 밤이면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여름 가장 뜨거운 계절에, 그것도 신금이, 이 열기가 필요 없는 신금이 가장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서 그 에너지에게 더 빛을 제공하는 사화를 일지에 깔고, 그죠? 시도 하필이면 그 가장 뜨거운 계절에 가장 더운 한낮에 태어났으니 엄청난 열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시련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시련을 모두 시지에 있는 미토, 이 편인에 흡수하니 많은 고난, 난관을 겪으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유를 하다, 많은 걸 배워서 소화하다, 승화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 편관 편인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 봤거든, 그래서 당신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편관 편인. 그래서 편관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긴장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없어지지만, 왜냐면 힘들어봤기 때문에 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고난이 또 찾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가 탁월하지.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 앞에서 막 땀 흘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항상 매사에
설렁설렁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주의자 같은 개념이며, 또한 정말 고난을 품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것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남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도 있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살 부리면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주를 보면 이제 엄살 부리는 사주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예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 명예에 어긋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고, 편관편이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사람 힘든 거 보면 내가 품어주려고 하다. 힘든 걸 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뭐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 왜냐면 악착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잠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수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기를 제가 뭘로 채우겠어요? 명상, 명리학 공부, 철학책, 독서,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에너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아니, 그냥 집이 사막에 있어. 그러면 수기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명상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캄캄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인간이 힘들 때 상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고통이 덜어지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인간은 정신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는 육체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다른 게 아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명리가 수기를 주고 뭐 이러냐, 이해 못하는 거죠. 줍니다. 인간 명상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권해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귀찮고 시간 낭비 같고. 해야 됩니다. 지금 미월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미토를 이제 학문의 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무더위 속에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세수대야에 찬물 받아놓고 발 담그면서 책을 읽듯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라고 그냥 쭉 처지기만 해서는 사람의 발전이 없죠. 한여름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 집중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더위도 달아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미월에 이제 을목은 생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해묘미 삼합으로 이제 완성된 음질, 목질이 옆에 이제 정화라는 뜨거운 열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든 거죠. 말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미월에 얘가 식재료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 이해되십니까? 여기 입구자 붙이면 만미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맨날 며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묘미 삼합이 마감됐어요. 세묘미 삼합이 왜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월, 가을이 시작인데, 이 가을에 목의 에너지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금수라고 하는 삼합이 이 진미술축이라고 하는 토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섞이면서 이루어집니다. 삼합이. 왜?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서 다음 공간에 또 미리 만들어서 다음 공간에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와 에너지를 받으면서 공간의 지속과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미술축 토의 효용성을 인간이 망가뜨리면 이제 자연에서 그런 작용력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뭔가 버그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월로 옵니다. 자, 미월에 이런 작용력이 있었어요. 기토가 무토로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토라는, 요때 미월에는 기토라는 음토였는데, 물론 많은 열기를 품고 있는 완성된 목질을 품고 있는 기토였는데, 이제 신월에 땅은 다시 양토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얘는 신자 진삼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기가 미약하게 출발해요. 신금이 아니 임수는 그래서 신월에 장생하는 거고, 얘는 신월에는 이제
경금이 본기야. 그것은 이 본기는 신유술 이 방합의 에너지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자연에서 무토라는 땅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 이 열매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사유축 삼합을 통해서 이 4월에 이제 피어난 거죠. 아까 산에 가면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4월에도 그런 열매 같은 것이다. 보일 듯 말 듯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안 보여. 인간의 눈에 감각이 안 돼. 기니까. 근데 신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이젠 목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을경합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지장간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요 전의 에너지들이 다 이쪽으로 소용이 있어요. 특히 이제 토 다음에 아까 이 축인 할 때 이 합이 세 개가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축월에 그러니까 사유축이 저장된 음금이 인월의 병화와 병신합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죠. 병신합 수를 통해서 어때요? 이 갑을 또 수생목해주고 인월에 다 이 작용력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장간의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으로 보면 옛날에 선인들은 다 자연의 이 먹거리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기르는 그런 구한 작물부터 이제 이런 거 다 포함하여 그다음에 산에 가면 또 이제 우리가 체렵으로 수확하는 그런 나무 열매, 뿌리 뭐 등등등 이 다 경금의 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연의 일을 보면서 인간이 사유를 했겠죠. 뭐 동물들이 뭐 짝짓기하고 이런 걸 보고 뭔가 깨달았겠습니까? 항상 계절과 함께 변모하는 이 자연에서 뭔가 인간은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임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에는 수분이 있죠. 이게 그 수분이에요. 그러면서 신자 진삼합을 이제 출발하는 거죠. 수분이 없는 과일은 어때요?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에 이제 수분이 막 과즙이 생겨나는 이제 그런 식이다. 그러면서 신자진 삼합을 출발하고 신유술 금방합을 출발하고 그래서 각 계절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필요한 소중한 존재하면 너무너무 가치가 높게 쓰이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월생인데 굉장히 추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을목이야. 을목은 봄이 좋은데 자월이야. 그럴 때 을목에게 필요한 것이 병화 같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왜? 내가 얼어 죽지 않게. 그죠? 그 환경이 혹독한 겨울의 환경에 을목이 얼어 죽지 않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계절에 내가 태어났는데 공부를 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상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 간단한 거예요. 신월에는 이 열매를 굉장히 키워야 되는 화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금, 신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종혁이라고 해서 경금은 화기에 따르고 신금은 화기가 아니라 이제 수기에 혁신 새롭게 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혁신하는 글자. 그러니까 경금은 화기. 그러니까 경금일간은 이게 숙살지기 에너지인데 병화라는 그 편관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편관 조직에 들어가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쓰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경금, 일간, 옆에 병화, 편관 그런 거죠. 이렇게 병화 에너지가 이 사주의 이 신월생인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어 혹은 병화 일간이야. 그럼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 일간이라면 신금이 나 돈 버는 계절에 태어났다 와 돈 벌 거야. 그게 김건희 구조 아닙니까? 병화 일간의 신금.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구조인데 거기에 신중무토가 딱 들어가서 병무신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하는 일은 돈과 연결되고 결과물을 얻게 막 미친 듯이 또 편재니까 더욱더 많은 돈 이걸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간의 그 관련성 이런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신월의 병화가 신금을 보면 신월의 병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양자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2월에는 이제 사유축 삼합, 사유축 금삼합의 이제 정점 왕지입니다. 당연히 전환이죠. 경금이 여기 신월의 번기가 2월에
여기로 올라와서 양이 음으로 기가 질로 변환하는 사, 유, 축, 삼의 정점에 전환이 또 일어난다. 술은 인, 오, 술, 삼합의 이제 묘지다. 그러면서 신유술 방합의 묘지기도 하다. 자, 신월의 번기, 6월의 번기인 신금이 위로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건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의 질이 이제 인호술 삼합 화를 만들기 위한 거죠. 이 청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디에 이제 얘가 무토죠. 무토 양이니까 양. 그래서 이 수월에는 뭘 하냐? 6월에 이제 열매가 땅에 떨어져요.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먹죠? 그러면 씨앗이 남습니다. 먹거리로서의 효용성이 다 끝난 경금, 다 먹고 난 나머지 씨앗, 예를 들어 복숭아를 우리가 먹었어. 그러면 씨앗만 남죠. 씨앗 깨트려서 씹어먹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수월에는 이제 그게 남았어요. 얘는 죽은 거야. 이제 생명력 끝. 신금은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글자죠. 수월에 이제 죽은 신금에 인호술 삼합 통해서 저장된 정화가 열기를 가해요. 옆에 보면 얘가 화급금 해버리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가 편제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편관이고 막 열기를 가합니다. 그럼 죽어있는 애를 다시 깨우는,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작용력이에요. 이게 자연에서 하는 일이에요. 수월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호술 삼합으로 이건 이제 문명의 합, 왜냐면 화기니까 화기가 다 병화가 임묘하는 찬란한 인간의 문명이 임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화려하게 우리가 일했던 시기, 돈 벌려고 일하고 수학하고 놀았던 시기 다 끝. 밤에 이제 오늘 하루 시마이 이런 거죠. 그래서 술시에 술 먹는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끝났으니 집에 가서 자자 막 이런 거죠. 빛이 없으니까, 날 저물었으니까. 근데 자연에서는 이 수월에 이렇게 죽은 씨앗에 다시 열기를 가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에서는 또 묘술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열매를 엄청나게 키웠어. 그 열매가 완전히 익어버렸어. 그럼 땅에 떨어져서 먹고 남으면 씨앗만 있어. 그러면 수월에는 이제 묘라고 하는 낙엽이 떨어져 버려요. 나뭇잎. 얘 나뭇잎인데 술과 만나니까 수월의 묘목이니까 그것은 이제 낙엽이 돼요. 떨어져서 이 무토라고 하는 토는 이제 음권 양권에서 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기토는 반지하와 같이 이제 땅속 이런 뜻이에요. 이면이죠. 그런데 얘가 묘수랍이 되면 무토 위에 지금 신금이 씨앗이 딱 있는데 묘가 딱 떨어지면서 신금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무토 표면에 덮인 낙엽 안에 들어있는 얘가 열기를 만나게 되죠. 묘수라부 덮이니까 밖에는 이제 설이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데 그 안에서는 묘목이 술토 공간에 이제 떨어져서 만든 그 낙엽만큼의 높이만큼 이제 술토 표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묘수랍으로 화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거고 그 죽어있는 씨앗에 열기를 가하는 이제 그런 죽음이지만 다시 생명체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게 술의 천문이에요. 인오술 그 문명의 사회의 끝 그 안에 이제 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개들한테 잘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진료비 많이 든다고 버리거나 그럼 벌 받습니다. 진짜로. 개는 귀신을 보는 귀신이기도 하죠. 귀신을 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옷을 네가 살아생전에 이 문명사회에서 뭘 했는지 내가 다 살펴볼 거야. 너의 그 엑기스를 내가 따져보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문명의 그러니까 자연의 식물이라면 이제 열매를 만들고 해서 저장하는 과정 일단락. 그런데 그걸 끝 하면 자연이 순환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순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의 죽어있는 에너지를 다시 되살려서 다시 목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종혁, 신금은 임수를 봐야 돼. 이렇게 수기를 봐서 풀어져서 다시 갑이라는 생기로 만들어진다. 해묘미삼합에 출발을 한다. 무토 여기로 올라오고 해묘미삼합 양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얘의 본기인 임수가 이렇게 순환하다.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삼합의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해묘미 삼합 관점에서 봅니다. 해묘미 그러면 해월을 보면 요 전월이 수월이니까 무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전달의 본기가 여기로 올라온다. 해묘미 삼합의 출발이니까 목삼합이니까 여기에 양목갑이 딱 있고 해자축의 생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해가 땅으로 내리면 임이에요. 임이 하늘로 올리면 아니 해를 하늘로 올리면 임이고 천간으로 올리면 임을 이제 지지로 내리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자축의 생지, 해월의 본기는 임수. 뭐 어떻게 보든 그래서 이 해묘미 생각을 해보세요. 해묘미라는 것은 목이란 말이에요. 목, 그죠? 산에 올라서 나무들 잘 보세요. 나무가 딱 서로 붙어가지고 막 서로 집단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영역을 딱딱딱 지켜요. 그 영역 싸움에서 지면 이제 나무가 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 영양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뿌리끼리 뭐 엄청난 경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묘미 이 목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사주에 해묘미 삼합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난 목처럼 단독자로 서고 싶다.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막 집단을 이루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함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요즘 말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익이 더 이상 없으면 딴 데 가서 돈 벌어야지. 아니 너 이제 한물 갔구나. 나 다른 파트너 구할 거야. 하청업체 다른 데 찾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거래처 옮겨야지 이런 거. 그러면 이게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과 같은 방합은 이제 굉장히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중에서 이제 사업 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직원을 뽑을 때 실력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 같은 사람 이렇게 뽑기는 싫잖아요. 뭘 말귀를 알아들어야 뭘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력이 있을 것 같아서 뽑았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회를 줬어. 인턴 기간 3개월. 젠장 사고만 쳐. 그러면 해고해야죠. 근데 이렇게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 없는 거 알았어. 아이고 너 내 친구가 뭐 좀 부탁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좀 1년만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속 터져도 뭐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쪽으로 뭉쳐있는 굉장히 끈끈한 잘 안 깨지는 삼합은 운에서 뭐가 쿵 들어오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깨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죠. 해묘미만 보면 그러니까 해월에는 이게 당연히 양이니까 무, 이 수월의 무가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양이고 해묘미 삼합의 출발이니까 양목인 갑이 있고 해월의 본기인 임이 있는데 묘월은 전환이다. 양이 음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 묘지에서는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 그러니까 해와 미를 딱 보면 아 여기는 중기에 갑이 있고 여기는 을이 있고 이게 딱 이해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의 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화 그걸 그 전달로 보면 또 여기에서 본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여기가 되는 거고 얘가 토니까 기토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왜 제가 표시를 해놨냐면 자 천간의 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런 것도 이제 12운성을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한데 지장 공부할 때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이 근을 갖는 것은 이런 데란 말이에요. 해월에 장생하고 인월에 이제 걸록이 되고 묘월에는 이제 제왕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은 요 세 군데에서 드러난 겁니다. 어느 계절에 드러난 게 제일 강하겠다? 걸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해묘미 삼합을 했는데 미월엔 내가 없네.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임묘하기 때문에 내가 임묘하는 곳에서 나의 겁재인 을목은 이제 양지
길러진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을목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있을 수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해묘밀사마의 출발점이 이제 양기가 막 올라오는 이런 때인데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12운성 또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후딱 또 보겠습니다. 인호술삼합, 인호술삼합 화는 막 불같이 그야말로 일어나는 거죠. 똘똘 뭉치죠. 산불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심한데 산불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겁날 거 뭐 있어요. 요거 각자 이제 소방관들도 쫙 흩어져가지고 끄면 되는데 그야말로 단체 집단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호술삼합이 있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집단을 일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해미와 다르죠. 그래서 사주에 인호술삼합 이루고 있다. 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직장생활 잘한다. 그런데 이게 또 관성의 삼합이다. 그러면 더더욱 당연히 그렇고 이게 연지 국가 자리에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직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똑같다. 인호삼합의 이제 시작점 양기 병화가 당연히 이거 화삼합이니까 있어야 되고 5월에는 그 병화가 정화 양이 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7월에는 이제 정화로 질로 전환하여 이제 저장이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 방합을 보면 이때 4월에 번기가 병화고 5월에는 번기가 4월에 번기인 병화가 음으로 이제 전환하고 미월이니까 이제 음이 음화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나중에 육합 보면 이제 오미압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화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나중에 뭐 제가 언급할 때가 아마도 오겠지만 오미압 화에서 육합이 엄청난 화기를 만드는데 보통은 아까 묘진천처럼 이 사화가 없으면 생이 그러니까 오화를 계속 생해주는 게 없으면 이게 나중에 오미천처럼 돼가지고 화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달라요. 오미가 있으면 화기가 더욱 강해져. 그게 이제 미월이 화기를 어마어마하게 품고 목생화로 끊임없이 화기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왕지와 묘지의 관계도 다 달라요. 이 유술은 유술천의 관계고 묘진천의 관계고 자축합 토의 관계고 그런 뉘앙스가 사주 해석에서 다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역시 병화는 인월에 장생하고 그렇죠? 4월에 걸록 여기가 제왕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화도 그거에 따라 다르다. 좀 빨리 할게요. 원래 이제 금은 하얀색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금삼합이죠. 그래서 금의 양기가 이때 4월에 중기로 나타나고 6월에는 이제 양금과 음금이 전환하고 축월에 음금이 저장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 사유축은 그 자체로 금이라는 자연에서는 이제 열매를 상징하는 수확물을 상징하는 거죠. 결과물이에요. 결과 중심적 결과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거죠.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이니까. 금의 물상이 열매, 뭐 칼 이런 걸, 왜? 목이라는 걸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권력의 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단체를 이루고 싶어 해. 우리가 과수원을 이렇게 살짝만 봐도 사과들이 단체로 주렁주렁, 감나무도 주렁주렁, 다 그렇게 매달려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열매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좋아하는 글자들이에요. 이런 게 이 경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유축 삼합을 하면 경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얘도 집단 생활, 직장 생활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 안 따졌을 때 사유축 삼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설명 생략. 일단 마지막으로 신자진 삼합인데 얘는 이제 수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신자진 삼합 생지 이 양수 기 양기 수의 양기가 딱 만들어지고 자월에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양음이 진토에 이제 음지를 담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천간으로 보면 임수 우리는
절대로 순수한 임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밤하늘의 임수를 보면서 무주공간 저런가 보다 이 정도. 그것도 지구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지도 않죠. 저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바라보는 별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요. 모든 조명이 꺼진 어둠, 무한의 어둠, 태고의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 자, 정말 우주는 광대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은하수가 흐르니까. 그럼 저 은하는 야, 저게 얼마나 가야 될까? 광년으로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물리적 공간인 것인지 우리가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다 사주노름이구나. 이거 시뮬레이션은 우주 맞네.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구나. 야, 나는 이 에너지를 타고 나서 이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극복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전체로서의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능력이요. 지금 그 우주로 우주선 쏴보내고 뭐 우린 모르잖아. 우린 원신이나 다름없잖아요. 원 메커니즘이 전혀 모르니까. 하지만 전체로서의 인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죠. 신자지인 수는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고 싶어 하죠. 고정된 걸 싫어해. 댐 막 막아놓고 4대강 보호 만들어서 흐르지 않게 하면 물은 썩어요. 그죠? 아까 이 진토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 계속해서 새로운 물의 유입이 있어야 되고 묵어있는 묵힌 물은 흘러가고 계속 장강의 물처럼 뒤에 물이 앞물을 밀어내야 계속 깨끗한 것이 유지가 되는,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열기가 생기기 때문에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물은 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을 막는 놈 멍청한 놈이에요, 이명박. 그러니까 물처럼 흘러가고 싶다. 그럼 갇히기 싫다. 그럼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기 싫고 신자진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장사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자묘우유의 속성은 아까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자진이 기본적으로 장사 사업의 에너지, 개인의 에너지, 조직의 얽매이기 싫어하는,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에너지지만 이렇게 왕지 글자들은 그 본성이 꺾어지기 때문에 장사 사업보다는 자는 다른 속성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공부, 수는 깊이 사유하는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의 관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맞지 않는 더 깊은 정신 쪽에, 물질이 아닌 정신 쪽에 삶을 추구해야 잘 돼요. 자가 그래요. 신자지는 개인적이고 뭐 이건 오케이. 그런데 물질보다는, 왜냐하면 자에는 물질이 없잖아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는 목과 금을 얘기합니다. 자월에는 목과 금이 없죠. 보세요. 다른 거는 있죠? 근데 어디에는 없다. 그런 겁니다. 여기 5월도 화밖에 없지만 얘는 토가 있잖아. 토는 뭔가를 품고 뭔가를 만들어 내고 뭔가를 받고 넘기고 하는 작용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물질이 없는 공간, 굉장히 깨끗한 티가 없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깊은 지혜로 쓰면 공자맹자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방합의 관점에서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방합이 있죠. 수, 목, 화, 금 이렇게 됩니다. 해자축도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이 삼각형 에너지로 만들어져요. 생왕묘, 생왕묘 이렇게 되죠. 해월을 봅니다. 무갑임. 그죠? 갑은 왜 왔어요? 해묘밀삼합으로 목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계절이에요. 임수가 제일 왕한 계절이다. 그러면 자월에는 임수, 강한 에너지, 이 임수가 딱 올라와서 가장 임의 에너지가 강력한 이런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개수로 전환되는 시기다. 해자축이 수기 자체로만 보면 이때는 온통 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수가 이제 개라고 하는 요 임이 이제 개라고 하는 음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시기다. 많은 수가 해자축 방합으로 사주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도 끊임없이 이 해에 생을 받고 같은 수끼리로 생합니다. 얘가 생지니까 계속 수원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는 이제 금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수기가 굉장히 똘똘묵직 가장 강한데 이 모든 에너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축토로 다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이제 이 질량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축토에 수기가 굉장히 많이 담기니 축은 사실상 물속에 녹아있는 흐물흐물해진 그런 진흙과 같아서 사실상 수다 이런 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토는 토입니다. 토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그런 에너지를 만든다고 봐야지. 대표적으로 여기는 사오미. 얘는 토란 말이에요. 토. 그죠? 그러니까 이 토가 엄청난 화기를 품은 토. 마치 뭡니까? 사막에서 엄청난 햇빛을 쪼인 모래처럼. 그죠? 이건 뭐 불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의 가끔은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정도의 온기, 막 열기를 막 내뿜는 그런 거지만 그게 사막의 모래가 아닌 건 아니죠. 그 자체가 불은 건 아니잖아. 그 불을 품은 듯한 토일 뿐이죠. 그죠? 수많은 술을 품은 듯한 토. 완전히 물이나 다름없는 토인 것 같으나 그래도 토예요. 늪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 토가 없냐? 토죠. 저기 바닷물이 쫙 들어왔더니 빠져나간 갯벌 엄청 찐득찐득한 수기가 남아있으니까 어휴 진흙이죠.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압의 특성은 하여간 굉장히 강력한 끈끈함,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딱 그런 것이 원국에 완전히 짜여져 있으면 잘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충대운 정도가 와서 강력하게 이제 충을 할 때 그것도 얘는 어떤 식이 돼야 되겠어요? 이런 강력한 화기가 와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이 에너지가 훨씬 얘를 강하게 왜냐면 목의 생을 받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힘을 받아서 서로 이제 수화 상쟁이 일어나거나 이제 토가 굉장히 운에서 강력하게 와서 이제 토국수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깨지기 쉽다 이런 거죠. 목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생목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고 금이 있으면 이제 금생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해자축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생양무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다. 인사신해는 생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신해는 무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자묘오유 얘는 왕지는 이제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5월만 중기에 이제 기토가 있다. 그 다음에 토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진미술축은 당연히 이제 요 본기가 토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항상 토로 시작하고 토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토에서 이루어져요. 삼합은 물질을 만드는 합이다. 모든 물질은 토에서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진다. 순환과 지속이 우주의 원리다. 이런 거죠. 사주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주 짧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푸틴 사주예요. 푸틴만 보지 마시고 이 사주의 그냥 구성을 한번 보세요. 6월에 태어났어요. 6월에. 그러면 이게 사회축 사회 왕지죠. 그러니까 사회가 왕지라는 거야. 돈이 가장 왕성한 이런 것도 되면서 이 돈이라는 현실성, 이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치다. 얘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돈을 추구하죠. 병신압 딱 걸려버리거든. 나 현실적으로 돈을 추구할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기토가 딱 있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경금과 신금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 그죠?
근데 유금을 잘 보면 야, 요 식신 이제 상관생제 와, 내 상관적 능력으로 돈 벌어야지. 근데 요 관계를 또 딱 보시면 진유합을 딱 이루고 있죠. 예, 국가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인데 이 돈은 진유합으로 연결돼 있어. 요거 국가 자리에서 요 일에서 돈 번다. 근데 진중 개수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을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은 관에서 일해서 버는 돈 이런 거예요. 그 내가 따로 버는 게 아니라 관에서 버는 돈이다. 여기 진중개수가 임수로 딱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평관 조직의 밑에서 일하여 이 임묘 이런 건 좀 해석 안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평관 조직 밑에서 일하여 진유합 식신생제 그러니까 평관 조직 밑에서 하는 일과 연관된 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기토가 여기서 딱 드러났죠. 이렇게 진중무토가 기토로 드러나서 상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관이지만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진술충하는 이런 식신들끼리 충하고 또 이게 합하고 진유합하고 이런 작용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 좋은 상관이죠. 임기응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근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것도 식신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진술충하고 유술합하고 진유합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때로는 정반대의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굉장히 식상이 이렇게 칠살 보고 있다는 것은 하여튼 굉장히 권력 추구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내가 이 일반인한테는 어려움 같은 건데, 그죠?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대상, 괜찮아. 내가 뭐 언제든 뭐. 왜냐면 그냥 상관이 아니라 이 제 장생 받으면서 이 강력한 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려움을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어. 어려움에. 그러면 그런 권력 지향적이야. 내 권력을 여기다 담아서, 담잖아. 국가 권력을 담아서 내가 그대로 끌고 와 버릴 거야. 그리고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토 타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기토는 임수를 다, 무토는 다 극하지만 다 극하지 못하고 얘를 오히려 더 탁하게 만들어. 그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된다. 상관대사는 내가 임수가 병화를 그대로 극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기토는 그냥 작은 근이 없는 정도의 그런 약한 상관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관이라서 얼마든지 얘를 내가 맞서 싸우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상관대살은 이게 상관 견관 그다음에 식신제살 이런 것과 또 다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 근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온갖 임기응변적인 거라도 내가 맞서 싸워볼게. 그러다 나도 배우는 게 있겠지 뭐 이런 식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막 소리라도 질러가지고 무서운 놈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상대가 쫄아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국지에 그런 장면들 많죠. 장비가 장판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혼자 딱 서 있으니까 감히 못 덤비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참 이 권력을 얼마나 추구하는지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가의 관은 그대로 내 옆에 갖다 놓은 것과 똑같아요. 담아서 그냥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얘 언제 대통령 됐지? 이것만 잠깐 볼게요. 은기,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갑인대원 김윤현의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김윤현이 그럼 몇 년도입니까? 쫙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나? 항상 이게 무슨 간지가 몇 년도야 이걸 딱 생각하실 때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년이 1986년이다.
갑술은 94년이다. 그러니까 갑이 들어가면 무조건 4년이야. 근데 갑자를 딱 기준으로 하면, 왜냐면 우리가 60갑자 갑자로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는 84, 갑술은 94. 그죠? 갑신은 2004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밑으로 갈 때는 이제 갑인은 74, 갑진은 64 이런 식으로 쭉 갑자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면은 뒤로, 그러니까 처음에 외워지지 않으시면, 이거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그걸 달달달 또 외워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갑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무정병을 갑, 5번 갔네. 묘, 인축자 해술, 갑술로 출발했네. 기는 항상 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이, 아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갑술은 이제 94년이니까. 경은 항상 빵이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은 1, 임은 2, 개는 3, 갑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때 됐는데 보세요.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편인이에요. 그죠? 편인운이에요. 여기는 정인운이고 이제 인성운이 강력하게 왔는데 이게 대운만 일단 보면 이 갑이라는 문서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인진 그죠? 인묘진 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오술 또 이렇게 세력을 모으려고도 하는, 세력을 모아서 자격을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게 암시되어 있는 상태. 지지에서는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문서가 딱 떴어. 강력한 근을 가지고 떴는데 내 상관적 능력으로 얘가 살인상생 하는 문서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밀어주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그 기토, 내 상관적 능력으로 이 천간에 뜬 갑목을 갑기합한다. 내가 문서를 갖는구나. 이런 영역이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진중을목을 보면 개수, 관인상생, 정관, 그죠? 관인상생의 문서가 편인으로 지금 나온 형국이에요. 관이 밀어주는 문서다. 관의 문서다. 이런 형태예요. 관에서 임명하는 문서다. 내 상관을 확 내가 갖는다. 근데 이제 세운에서 기토가 땅 동하면서 필요했던 묘목이 딱 오니까 인묘진, 완전히 장난 아니죠. 강력한 문서, 국가자리와 다 연결된, 그러니까 국가 문서가 어디로 또 묘술 합해서 내 식신장 능력으로 싹 들어와 버려. 다 합을 이루면서 들어와 버리고 기토가 딱 동하니까 갑목을 딱 먹고 이제 이럴 때 당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갑신년이면 이제 2004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선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보세요. 을묘의 정인인데 묘술합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묘진 묘충 하는 것은 묘목이 이제 합으로 이렇게 내가 문서를 이제 먹는 건데, 천간에 을목이 뜨면 그죠? 이 기토가 을목을 낚아채지 못하잖아요. 살인상생은 하지만 낚아채지 못해. 그 상관 패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격 갖고 내가 일한다. 대운에서 암시하는 건 이제 그건데, 이제 갑이 딱 떠버리면 이제 다시 기토가 갑으로 다시 내가 먹기 좋은 문서로 딱 바뀌니까 딱 먹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인묘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묘진 방합인데 얘가 딱 떠서 이제 가방합 형태로 해서 요 대운에 이제 요 세운에 요런 에너지로 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신금이 딱 왔으니까 신유술, 그러니까 이 편인 문서를 금이 와가지고 편인제와, 그러니까 현실화하다. 그죠? 내 생각을, 내 사상을,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국민의 지지를 현실화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신유술 방합을 확 일어나고, 신진. 자수는 이제 기가 여기 딱 떠 있으니까 신자진.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합을 딱 구성하면서 내가 먹는다. 얘는 이제 부태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2번 해먹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물러나서는 총리를 또 해먹죠. 상징적인 직책인데 러시아에서는 총리가 그때 자기하고 친했던 메드데네프인가 이름이 메드데네프인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됐고 원래 푸틴이 저기 보리스 옐친 밑에서 일했었거든요. 메드베네프인가 하여튼 그 사람 밑에서 총리를 하다가 다시 대통령을 또 해먹고 두 번인가 해먹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연임만 딱 하고 세 번째 삼임이라고 하는 게 맞나? 3연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하면 꼭 총리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연임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다시 막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안타깝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노통한테 18년 줘보고 문통한테 18년 해보라고 해봐라. 걔들 독재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정말 성과를 낼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면서 사람을 죽이고 국민을 못 살게 하고 하면서 일군 발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잘했을 거거든요. 그 이전에 장면 정부가 다 세웠던 5개년 계획 지가 것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불균형 중화공업 몰빵하는 수많은 희생, 예를 들면 농촌의 희생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군 게 뭐가 대단합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얘가 임진생이면 이제 70이 넘었죠. 그러니까 노용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게 법도 바꿨잖아요. 또 헌법 바꿔가지고 뭐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대통령. 뭐 하는 짓이야. 하여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 노력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끝나갑니다. 끝나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 맞으면서 확 이제 다시 일어나야겠죠. 그럼 얘는 누구냐? 이 사전은 누구냐? 이게 푸틴은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이 사람은 젤렌스키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는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하여간 재밌어요. 이 사람은 보세요. 추걸생이에요. 추걸생. 이게 요거 다 빼고 얘도 빼고 그냥 나 혼자 한번 일감만 정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월에 굉장히 춥고 내가 임명하고 뭐 그런 계절 아니에요. 굉장히 춥고 뭐 이런 거야. 거기에 이제 축중 개수들하고 축중 개수가 또 해수로 와서 해자축 이렇게 가방압을 딱 이루는데 계절 전체가 뭐 엄청나게 춥고 눈보라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존재감이 굉장히 드러나죠. 내 사회에서의 내 존재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네 글자만 봤을 때. 근데 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사도 있고 정미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세 글자 이상 있는 게 이제 천원 일기격 또는 그냥 뭐 일기격이라는데 기본적으로 합의 글자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의합되면 명예를 추구하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다. 정관이니까. 근데 그 정관을 내가 깔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더욱더 강하다 이런 거죠. 브랜드를 갖는 거죠. 근데 얘가 식신월이야, 식신월. 그러니까 축토는 우리가 오늘 했지만 개신기, 개수가 튀어나왔고 신금은 이제 돈, 그죠? 기는 식신, 그러니까 식신생재 재생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기토가 있으니까 이게 식신재살의 힘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살이에요. 이게 백호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살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이렇게 비겁이 또 많고 이렇게 비겁의 도움이 굉장히 많은 사주잖아요. 그리고 비겁의 도움이 없어도 이렇게 연예인, 유명인, 정치인 나는 권력을 추구하겠어. 나는 유명하고야 말겠어. 유명해지고야 말겠어. 나 스타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명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인기 엄청나게 끌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살은
그야말로 어, 태어나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점차로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왜냐면 사오미에 이제 이 관이 슬슬 뜨니까. 그러니까 월지에 지장간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지금 뜨고 있느냐. 얘는 여기 월간에 딱 떠버렸잖아. 나머지 잘 보세요. 개신기인데 금이 떴고 관이 떴고 식상이 떴고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이 사회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월지 속 지장간 에너지가 다 드러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을 추구하는 사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이런 거죠. 내 전문성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의 사주를 보면 비겁다자 사주니까 계속 평관 조직 밑에서 나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거죠.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사축 이렇게 돼 있네. 정사 얘들은 몸이 강한 애들, 또 잘난 애들, 능력 좋은 애들 이런 뜻이에요. 얘들이 이 축월에 이렇게 조도 맞춰주고 얘들이 이 축토라는 식신을 같이 쓰죠. 얘는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왜 이 전문성을 가지려고 해? 다들 돈을 추구하는 거죠. 축중신금, 동시에 명예, 이 스타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유축, 유금공업하여 식신생재, 재생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거야. 이거 이 사람 연예 쪽에 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축중 어때요? 이게 사유축 하면서 내가 이 해수로 내가 나중에 관을 가지면 내 관은 국가 자리에 이 정사라고 하는 애들을 내가 사회총으로 내가 관이 있으니까 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그죠? 내가 관이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작정 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얘들한테 일을 주고, 그죠? 사유축, 왜냐면 그럼 돈을 만들거든. 그죠? 그러면서 일을 내가 이렇게 합으로 끌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내 관을 더 강하게 하고 사회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하게 만들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재생관 형태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얘는 또 뭐냐? 얘는 이제 양인인데 정미. 얘는 이 사회의 이 정사가 하는 축토일과는 다르지만 얘는 미토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지장간 또 정을기 해석하면 얘는 기획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애. 그죠? 그 다음에 을기 이렇게 했으면 편인도식이니까 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이런 기질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은 겉으로는 충미충으로 뭐 상하는 것 같지만 서로 막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얘가 또 사, 오, 미 이런 형태로 이 정사하고 이렇게 다 또 방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서 그럼 나는 뭐냐? 관을 가지고 요 축토라는 일과 미토라는 얘는 또 해묘미에서 인성을 만들고 그죠? 이 축토는 사유축으로 금재성을 만들고 그걸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축과 미의 일을 중간에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비겁들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인성도 만들고 재생관도 만들고 재생관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해자축으로 권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후대운의 기해년에 이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기후는 이게 사유적 삼합이 딱 만들어지면서 그죠? 식신생재 재생관 이건 뭐 돈과 권력이 이제 나한테 오는 일반적으로는 돈과 명예가 오는 직장인으로는 연봉도 오르고 이제 승진도 하는 그런 운이에요. 겉으로는 또 이 대운 자체가 식신생재 이러면서 재생관 이렇게 딱 돼버리는 운인데 이 기토가 딱 드러났죠. 이 기토라는 것도 사중무토, 축중기토, 해중무토, 미토 여기에서 미중기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이게 이 운에서는 사유축하면서 그죠?
금생수 하면서 이 미토하고는 이제 격각인데 요것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요게 사유축 하면서 금생수 재생관 형태로 땅 되면서 드러나서 그러면 식신제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제 나한테 다 지금 식신생제 재생관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관계된 그러한 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절 능력 같은 거 합해서 남들의 힘, 일, 능력을 촥촥촥 끌고 오는 그런 조절자의 감독자의 리더의 능력을 딱 기토로 드러나서 식신제사를 하면 내 권력을 갖는 건데 이 세운에 이게 딱 와버렸거든. 세운에 이제 기토가 와서 이제 식신제사를 이루어지는 운이며 동시에 이제 이 관이 딱 이제 통해서 내가 국가 자리에 이런 애들 사유축으로 재생관 다들 노력해서 내 권력 키워주는 운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수 딱 와서 얘도 햄이 너도 그럼 나를 위해서 일해서 내 인성 에너지를 만들어. 금생수 수생목 인성 에너지를 딱 만든다. 이게 또한 이런 것도 되죠. 이게 이 해수가 이렇게 강해지면 한쪽으로는 합을 하고 또한 이 경쟁자 이런 애들은 내가 그래서 수국화로 딱 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두 개가 된 거와 같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신생제 재생관도 만들게 하면서 한쪽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은 내가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신제사를 딱 하면서 내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형국이죠. 어쨌든 오늘 지장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좀 더 쉬운 비주얼로 해드렸으면 더 좋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도 제가 쉼없이 좀 열심히 했다. 자주 들어보시면 좋겠고 지장간은 사실 몇 날 며칠을 해도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에 지장간 자 일주일 내내 공부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은 지장간만 공부합니다. 계속 설명한다고 실력 있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기초를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응용을 해 가다 보면 이제 지장간의 깊이에 눈을 슬슬 뜨게 되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